요새 한국의 경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나 언론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다, 곧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 반도체 업체의 상황들을 보면 물밑에서 상당히 빠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들이 한국을 향해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어렵고 한국의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며 전쟁의 위협같이 노출된 이 한국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왜 이리 구애를 보내는 것일까요? 당나귀 삼촌은 7월 이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발자국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17편과 15편을 먼저 보시고 이 편을 보시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4개 업체가 점유율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체제입니다. 미국의 2개사, 네덜란드 1개사, 그리고 일본의 1개사가 나누어 가지고 있죠. 지난해 세계 제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라는 회사로 약자로 AMAT, 편하게 아마트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최강자로 오랜 기간 동안 부동의 1위를 유지했던 기업이죠. 지난해 점유율은 18.8%로 예전의 압도적인 모습에서는 많은 힘을 잃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ASML이라는 회사가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17편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EUV 공정에 필요한 리소그래피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EUV 공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메이커 업체들이 이 회사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리소그래피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17.6%를 이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ASML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2016년 47억 1,900만 유로였던 매출이 2018년 82억 5,900만 유로로 3년간 75%가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증가한 매출의 44%가 EUV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EUV 장비의 100%를 ASML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경쟁 중인 7나노 공정까지는 기존 방식인 ARF 공정으로도 반도체 양상이 가능한데 7나노보다 미세한 공정에서는 EUV 방식으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소그래피 장비에 있어서 ASML의 후발업체, 즉 2, 3위 업체는 다름 아닌 일본 업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사인 니콘이 이 분야의 2위였고요. 3위는 캐논입니다. 니콘은 ASML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여 업계에서 철수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논은 EUV 외에 다른 기술에 10년째 매달리다가 사실상 실패하여 지금은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 경쟁에서는 거의 손을 떼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돌아와 보면요. 3위는 미국의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램 리서치는 16.8%의 점유율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4위는 일본 업체인데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로 16.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1960년대 일본의 방송사 TBS가 지원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방송사가 지원해서 반도체 업체를 만들다니 일본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 업체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업계 1위였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최대 고객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지난해 646억 달러로 이 중 한국은 시장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177억 달러 어치를 구매했을 정도로 반도체 장비 시장의 가장 큰 손입니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의해서 말이죠. 한국 외의 판매처는 어디일까요? 이 역시도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2위가 중국으로
131억 달러를 샀고요. 전체 20%를 담당했습니다. 3위는 대만으로 101억 달러치를 구매했네요. 전체의 15%고요. 그리고 4위는 일본인데요. 94억 달러를 써서 전 세계 시장의 14%를 차지했네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77%가량을 동아시아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구매한 물량까지 합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구매는 전 세계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의 4대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들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 장비 업체의 슈퍼갑인 ASML만 제외하고요. 현재 반도체 경기 자체가 매우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실상 안에서 뜯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 중국의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한국의 이천과 중국의 상하이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기업들은 다른 업체보다 발빠르게 반도체 설비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년도 반도체 경기 예상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SEMI의 예상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장비 시장은 64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올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 규모가 18% 감소한 527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내년에는 588억 달러 규모로 내년부터 다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7년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장비 구입 예산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많은 145억 달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한국이 그 뒤를 이어 117억 달러의 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 장비를 구매한 나라였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중국에 이어 엄청난 양의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년도 예상치까지 포함한 5년 동안의 장비 구입비를 합산하면 중국은 540억 달러, 한국은 640억 달러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1.2배 규모이고요.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 수주 물량까지 합한다면 아직까지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중국이 얼마나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은 5G, 자동차 전자부품, AI 등 이러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화랑을 기록했던 2017년 수준까지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한국의 업체들은 발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들입니다. 그중 3위인 램 리서치가 한국으로 R&D 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지적재산권이나 핵심 기술 유출에 매우 민감한데 이런 R&D 연구센터가 한국으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로 램 리서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연계를 보다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램 리서치는 한국에서 4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주도국이 한국이라는 결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랍죠? 더군다나 이 연구센터의 목표는 차세대 기술이 아닌 차차 세대의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센터의 이전이 아닌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1위인 아마트 역시 한국으로 R&D 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램 리서치에 이어 아마트까지 한국으로 R&D 센터를 이전한다면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죠. 괜히 한국을 반도체 허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10년간은 또다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올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어디일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와 같이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이 많이 팔렸을 것이라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은 저가의 모델들인 갤럭시 A나 J 같은 상품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에서 중국의 샤오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더 빗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팔리는 저가 모델을 삼성은 외주 업체들의 몫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대에 이르는 저가형 모델들을 ODM 방식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ODM은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주로 맡기고 브랜드만 붙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삼성 스마트폰의 주력 상품인 저가 모델들을 삼성전자에서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런 행보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차 발을 떼고 5G로 대변되는 반도체 시장으로 사업 방향을 옮겨간다는 것인데, 현재 5G 기술에서 가장 핫한 그 기술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은 스마트폰의 중앙 제어를 담당하는 AP칩 안에 모뎀 등의 모든 칩을 다 때려박는 기술, 즉 통합칩을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앞세워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수주를 한 데 이어 5G 통합칩 개발로 퀄컴을 따라잡겠다는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바야흐로 진정한 반도체 기업으로 대전환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을 살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중 한 축은 또다시 반도체 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